뉴 진수.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정국위원회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 위한 전당대회는 8월쯤 열릴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기 인선과 국회의원 구성 그리고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짚어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 정부 출범한 지 4주차가 됐습니다. 네, 한 달이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요, 저는 일단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시면 약간의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구나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없이 된 분이시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경기도지사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경험이 오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준비 기간으로서는 인수위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비판할 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애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채 탕감에 대한 그런 입장도 저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김민석 적어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런 임명, 지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민생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부분들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인선 부분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파행 끝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역시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돈 거래가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하냐. 그리고 이게 받은 거냐 빌린 거냐. 받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아울러서 배추밭 투자 매달 450만 원이라든지 오피스텔 전입 신고했는데 그거는 미국 체류 중에 우편물 수령 용도라고 했는데 또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에 보면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경조사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이거는 수치를 대충 이렇게 맞춰 어쨌든 한 5, 6억 대충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증빙자료를 내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거 말고도 낼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안 내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상 처음으로 증인과 그리고 참고인이 아무도 없는 그리고 자료 요청에도 거의 25% 정도 4분의 1밖에 제출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청문회가 돼버려서 이게 관행이 된다면 앞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옛날에도 없었는데 우리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나쁜 선례를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보기에 이거는 저는 지켜보면서 이건 조국 청문회,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의 판박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이없어 하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뭐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평가 가치 기준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2억을 투자를 해서 배추밭에 투자를 했더니 1년에 5,4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배추밭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황금 배추밭. 네, 황금 배추밭이 아니면 나중에 원금도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투자를 2억을 했으면 거기에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이익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대 50이라 한다 하더라도 2억을 배추밭에 투자했더니 1년에 1억 이상의 돈이 남는 1억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배추밭이 있다는 건데 배추 농사 아시다시피 3개월 동안 짓는 거 아닙니까?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또 지난번에 법원 판결에 보면 그거는 부당한 정치자금이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배추에다가 투자를 해서 배추밭에 투자를 해서 450만 원씩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반격이 없는 걸 보고 너무 놀랐고요. 네. 또 총리 후보인 분이 칭화대에 가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무슨 학위 쇼핑합니까?
아니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기계에만 그냥 돌려봤더니 41%의 그 표절률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부적절했다라고 뭐 이렇게 뭐 한마디로 넘어가시던데. 논문 훈련이 안 돼 있다. 네, 논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국민대하고 그 숙명여대에서 그 논문 표절 때문에 둘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공격했었습니까? 저는 그게 옳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 그 뭐 하려고 그런 그 학위가 취소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공격했으면 여기에도 같은 잣대를 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41%나 그 표절을 해놓고서 그것을 뭐 그냥 미안하다는 식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혹은 청와대가 그것을 밝힐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을 청와대에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코넬대의 자녀를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 도대체 그 계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도대체 누가 돈 보냈는지만 밝혀라라고 해도 네. 그것도 못 밝히겠다 그러고 그래서 일단 돈 문제에서 네.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그 서울대 총학생장을 하면서 그 운동권의 스타였던 김민석 의원이 그 이후에 지금 이런 돈 문제 이게 도저히 해명이 안 되는 돈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되는 걸 보고 정말 좀 씁쓸했고요. 또 하나 그러면 그런 돈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정책 문제는 총리 후보자가 그 나라의 예산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비율을 몰라요? 그게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우리 당의 그 위원들한테도 청문위원들한테도 참 좀 답답한 게 그러면 더 파고 들었어야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뭐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주로 공격을 했다면 김희정 의원과 나머지 분들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물은 것은 저희 당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청문회 자체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하나 다른 주제도 한번 짚어볼게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민주당은 협치, 탕평 인사라고 했습니다. 농정 철학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포용력을 좀 보여준다라는 모습으로 구색 갖추기를 위해서 임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송미령 장관은 그 죄송하지만 대통령님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철학이 워낙 달라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사양을 했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까지 농망사법이라고 농업을 망가뜨리는 4가지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장관을 연임시킨다 그러니까 그게 희망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장관을 바라보는 밑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국민들은 야, 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 지금쯤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슬슬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한가라고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미령 장관한테 제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쯤 사퇴하시는 게 낫습니다. 더 추한 꼴 보이기 전에 보나마나 이 쉽게 얘기하면 농망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 양국법 이거 통과시키는 것을 당신이 책임지고 통과시켜라라고 네. 송미령 장관한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손에 피를 묻혀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야 이제 통과시키려고 뭐 하겠죠. 그러고 나면 제가 보기엔 토사구팽입니다. 그다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야 이게 이 장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민국 장관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신뢰를 저버리게 한 죄 이것이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인사 발탁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는데 이분이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철도 기관사나 혹은 민주노총 위원장 할 때와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그 노동만의 편을 든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 노사 관계라는 것은 양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 말 맞다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거 안 발생하게 하려면 공장 다 없애라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파격적인 그런 발탁을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이 잘 해주셔서 적어도 장관이 꼭 그렇게 학력이 높고 교육을 많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노조 편향적으로 너무 나가지 않고 균형을 잡을 때 성공할 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나라당 우세지역 경북 안동 3선 국회 상임위원장 2022년엔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했었고요. 국민의힘 강민구 의원 뭐라 그랬냐면 권 후보자가 이쪽에서 꿀 다 빨아먹고 더구나 보훈의 보자도 모른다 비난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자신을 발탁한 건 보훈으로 국민 통합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뭐 꿀 빠른다는 표현은 과한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잘 나가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뭐 권오을 그 전 의원께서 이재명 저 후보와 그때 당시 후보와 뭐 그렇게 인연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 줄 것 같아요. 아 눈치 잘 보다가 나중에 한 달쯤 남겨놓고 될 것 같으면 거기다 그냥 갑자기 지지 선언하면 그럼 장관 자리 같은 거 떨어지는 거구나. 역시 인생은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눈치 잘 봐야 돼.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오을 그 선배님한테는 그 의원님한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그 본인이 그 국가보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거기 앉아서 그 자리를 얻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씁쓸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했습니다. 야당의 골든 타임이다. 추경 협조 당부하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야당과 한번 좀 잘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나 마음이 좀 읽힙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슨 뭐 실제로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통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슈루드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리하다 예. 혹은 영악하다. 영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정치 지도자는 무지한 것보다는 영악한 게 나아요. 그 고집 피우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차라리 영리하고 영악한 게 국민들로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야당 대표들이나 뭐 지도자들한테 자주 모시겠다 네. 뭐 밥 같이 먹자 이게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훨씬 낫죠. 예. 그리고 밥자리도 뭐를 전폭적으로 줄 생각이 없어도 어쨌든 밥자리 하면서 얘기 들어보는 게 안 들어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 사람이라는 게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아무래도 감정이 좀 누그러지게 마련이거든요. 안 예. 그러면 서운하고 그러니까 여야 관계도 그동안에 너무 극한 대립으로 갔던 게 사실이고 그 극한 대립으로 갔던 그 중심에 서 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제일 먼저 외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 옛날에. 예, 옛날에 그리고 그 항상 최강성에서 그 국민의힘을 공격했던 분인데 본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유화 제스처를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속내가 뻔히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이런 얘기 요즘 자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예를 들어서 협치, 통합 계속
강조를 그 정부 여당이 해왔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는데 그거에 우리가 최소한의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법사위원장이다 했는데 오늘 좋게 말하면 속도감 있게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강행해서 법사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쭉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은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예. 그리고 그냥 약간의 립 서비스와 그냥 그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동을 하지만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옛날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는 민주당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뭐 대통령이지 내가 국회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같은 기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민주당 당대표 나오신 분들 전부 다 내놓는 것은 내가 이재명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만 얘기하고 계신 당 예. 아닙니까? 예. 어버이당이라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야당과 진짜 좀 협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양보를 좀 하시지 그래요라고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말이죠. 앞으로 그냥 그 다수당이 되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원해서 그렇게 해줬던 건데 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더니 그거 다 뒤집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서로 구질구질하게 할 것 없이 그래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다 책임지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는 실종되는 건데. 아니요. 근데 그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네. 같은 경우는요. 네.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주의가 실종된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책임도 다 져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 바뀌면은 또 바뀐 당이 다 가져가는 거고요. 예,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법사위원장 하다가 오늘 상황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걸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될지 결국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저는요 그동안에 무슨 저 야당이 여당에 대한 견제를 얘기할 때 네. 그 무슨 상임위에서 이런 거 들고 프레카드 들고 앉아서 그 자기 노트북 위에다가 뭐 누구 뭐 물러가라 이런 거 붙여놓은 거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촌스러워요? 네, 촌스럽기도 하고 설득력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다 대고 그냥 다 퇴장해버리고 이런 식의 싸움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가. 그리고 깨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의 다수로 이쪽이 논리가 옳은데 다수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깨가잖아요. 네. 그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거 지켜보면 그 분명 달라집니다. 근데 똑같이 이해는 눈,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면서 그냥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플래카드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뭐 나경원 의원하고 누가 하고 계시듯이 앉아서 뭐 시위한다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보여지듯이 날카롭게 질문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거 다 중계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국민들한테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 논리적이고 딱 부러지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냥 보이콧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뭐 그냥 보이콧하고 반대 일변도로 가면 아이고 저 소수 야당이 또 저러는구나라는 인식만 줄 뿐이고 실력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역시 관련되는 질문인데 이제 비대위 새로 구성하고 8월 전당대회 이제 준비에 들어갈 텐데 자 지난 그 국민의힘의 3년을 보면 당정 좀 비정상적인 어떤 당정 관계 그다음에 계엄 선포 탄핵 대선 패배
패배도 그 전에 1년 전에 또 총선 패배 이런 것들을 쭉 겪어왔거든요. 1년에 다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다 이어지는 사실은. 흐름이에요. 그게 네. 다. 맞아요. 자, 어디부터 손을 대서 이게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 이어지는 흐름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예. 그 발사 버튼을 누른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네. 총선 때도 작년 총선 때도 그 의정 갈등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20%나 앞서서 우리가 가다가 그냥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대패를 하는 바람에 그 후속 조치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니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그것을 타협이라든가 그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하고 협조를 하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친윤들에 둘러싸여서 그 얘기만 듣다가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극약 처방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근본적으로 잘못한 거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사죄 드리고 그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친윤이라는 분들 도대체 뭐예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고해성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정치 이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마 안 하겠습니다. 라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자기가 나서서 진짜 잘못했습니다. 안 하면 당이 나서서 이렇게 딱지 좋은 글씨라도 붙여줘야 됩니까? 어떤 방식이 아니 저희 당에서 가능할까요? 나서서 이거 저희가 탄핵 반대한 거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거부터는 해야 된다. 네, 그런 거 예를 들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그리고 윤석열 부부에 대한 여기 그 일방적으로 그걸 추종했던 거에 대한 사과 그러면서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꿔라 어떤 식으로 변화와 쇄신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국민들이 저희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사실은 책임 있었던 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암암리에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주도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예. 10명도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이제 미필적으로 가담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담한 데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껴서 그러시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정말 우리 당 망합니다. 지금 뭐 지지도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유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과거와 단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미래를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러면 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저희가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죠. 자. 윤석열 부부와의 단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명확한 단절이네요. 그 지금 약간 흐지부지 단절 비슷하게 되버렸잖아요. 단절 안 하고 있죠. 단절 안 하고 솔직히 있다고 말하면. 보시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기 지도체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분들이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혁신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당권 경쟁은 어떻게 될 걸로 좀 보고 계세요? 그 지금 현재 뭐 친윤 그룹 일부에서는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거는 뭐 자기들 연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강력한 지도 저 대표가 등장을 하면 뭐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 강력한 그 드라이브를 걸 텐데 거기에 맞서서 그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결국 봉숭아학당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뭐 서로들 그 나눠 먹기로 가자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집단 지도체제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왜냐하면 그리고 또 뭐 이번에 이제 그럼 당 대표가 누가 나올 것이냐 네. 뭐 이런 게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겉으로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외곽을 때리고 계시지만 결국은 주변 분들도 계속 나오라고 부추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도 나오려고 채비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안철수 의원도 나오실 거. 왜냐면 지방 돌고 계시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나오실 것 같아요. 자주 만나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당이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천신만고 끝에 여기서 지금 또
또 나오면 아마 지난번에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처럼 또 한동훈 죽이기 뭐 또 가동을 할 겁니다. 친윤 그룹들이 가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시간 날 때마다 친윤 그룹들이 어깃장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네.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 차제에 그 보궐선거 같은 것 좀 나올 때 배지를 좀 달 수 있으면 달면 어떠냐 해가지고 왜 이재명 대통령 있던 그 지역구 있잖아요. 개양. 예, 인천 계양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기면 정치적 동력 얻지만 지면 제2의 황교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는 배지를 달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그렇죠. 예. 원은 왜 저도 원외 지구당 예, 위원장입니다만 원외와 원내는 굉장히 하늘과 땅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뭐 한 표라도 더 이겨서 네. 그 배지를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의 차이가 커요. 그건 분명하지만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본인 네. 스스로가 그 대선 후보 그 경선 과정,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얘기로 해서 수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일단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지 뭐 남의 집에다가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할 처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1389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 정치인 같습니다. 잘 그냥 내용 안 보고 봤는데 칭찬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내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주요 선거에서 계속 연패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되게 불리한 선거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합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변화 쇄신을 하지 않으면 저희 당은 망해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부정선거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그다음에 윤 어게인이니 뭐니 하는 이런 망상적 사고방식은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제발 좀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